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관련주하고요,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IPO 관련주인 두나무 관련주나 크래프톤, 마켓컬리, 야놀자, 카카오뱅크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며칠 사이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종목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대선 관련주인 윤석열 관련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관련주의 대장으로는 제가 엔리능률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고점에서부터 하락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등락을 좀 많이 하지 않고 지금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보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보듯이 이 0.5 라인 이 위에서 반등이 나오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가 또는 이렇게 나오던가 밀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 하면 어느 정도는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평윤 씨 관련주 말고 이 서울대 동문 관련주 중에서는 덕성우하고 덕성이 좀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 덕성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만들어진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덕성 같은 경우에는 4월달 들어서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점으로부터 지금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아무래도 세력들이 물량 정리할 그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눌림을 잡는 게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좀 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봉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분봉을 보면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여기에서도 거의 20%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 때도 거의 10% 나오고 그 다음 날까지 하면 16% 그리고 여기에서도 거의 20% 가깝게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눌림에서도 이 정도 보면은 약 9%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덕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선 좀 밋밋하게 흘러갔고요. 고점이 만들어진 지 좀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때에는 반등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고점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는 이렇게 반등이 꽤 나왔는데 고점으로부터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 추세를 보면은 쭉 이렇게 아무래도 하락하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멀어질수록 반등의 힘이 좀 약하죠. 7%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6% 이렇게 되고 이대로 한번 분봉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여기서 상승 추세가 더 강하고요. 얘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비슷하긴 하지만 덕성우가 조금은 더 추세는 좋아 보이고요. 거래 대금면에서는 덕성도 좋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이 나오면 덕성도 반등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성우도 그렇고 두 종목 다 이 서울대 법대 쪽에서 관련주 중에서는 덕성이나 덕성우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아이크래프트는 백신여권이라는 이 다른 재료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관련주로 하락을 한 이후에 백신 여권 재료가 붙으면 또 반등이 나올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고점으로부터 지금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아이크래프트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거래 대금이나 이 상승 추세 봐서는 덕성우가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생각되고 우선주는 아무래도 이 변동폭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아이크래프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관련주 중에서는 덕성우나 덕성, 아이크래프트 요 정도 3개까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법연수원, 그 다음에 뭐 남부지검, 검찰청 이쪽 관련 종목 중에서는
원익 큐브가 최근에 가장 좋았는데요. 여기쯤에서 거래대금이 대부분 나왔고요. 이 높은 위치에서는 거래대금이 별로 나오지 않고 조정할 때도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거래대금이 최근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덕성이나 덕성 우선주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이 종목들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분봉도 한번 보면 아무래도 중간에 반등하는 흐름이 좀 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의 반등폭도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거래대금이나 상승 추세는 좋았는데 지금의 탄력도는 좀 떨어진 모습인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은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는 엔리능률이나 덕성우, 덕성, 아이크래프트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본다면은 서현 정도도 최근에 좀 강했죠. 상승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려온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덕성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상승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때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IPO 관련주 중에서 가장 최근에 관심이 많이 받았던 두나무 관련주를 한번 보면 하나투자증권이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어제 눌림 이후에 오늘 고점까지 상승폭이 여기 LH를 보면은 저점 대비 고점을 보면 90%나 됩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이틀 만에 만들어냈고요. 그만큼 이 두나무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큰 눌림이 왔을 때는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주가 급등했을 경우에는 0.5 라인과 382 부근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꽤 멀어 보이지만 이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 빠지면 또 2, 3일 만에도 금방 내려옵니다. 시간 외에도 3% 빠져 있고 탄력도가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선주 제외하고 보면은 우리기술 투자가 오늘 보합에서 끝나긴 했지만 장중에 9%까지 하락을 했다가 보합까지 올리는 강한 흐름이 보였고요.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장중에 밀렸다가 11%까지 밀렸다가 고가는 2.8%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가 약 마이너스 5%에 끝났는데 이 종목도 상승 추세가 좀 괜찮고 이 종목이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거래 대금이 양봉에서 연속으로 꽤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 대금이 지금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깊은 조정이 한 번 더 나오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좋고 아직까지도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분봉을 한번 봐도요. 오늘 눌림 이후에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에이티넘은 눌림 이후에 상승하다가 종가에 좀 밀렸죠. 딱 봐도 우리기술 투자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우선주, 한국투자증권 우선주는 워낙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후장에 좀 많이 밀렸고요. 너무 상승폭이 크니까 이 정도 하락이 나오는 것은 특별하게 이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성창투나 TS인베스트도 있는데 대성창투는 크래프톤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양봉에서 빨간색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에는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두나무뿐 아니라 크래프톤 관련된 재료도 있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향후에 크래프톤 관련 이슈가 될 때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래프톤 상장 일정은 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한 이후에 약 45일 걸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날짜가 많이 남아 있어서 좀 눌림이 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래 대금 자체가 양봉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눌림이 오면
어느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권리락이 있었죠. 권리락이 있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주식 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때문에요. 주식의 수가 바뀌면 이 종목의 흐름이 약간은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물량을 파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움직임이 과거하고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권리락이라던가 아니면 앞에 거래 정지, 권리락,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넘어갈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윗골이 달린 음봉이 좀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하락폭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대성창투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크래프톤 관련주이기도 하죠. 대성창투하고 아주 아이비투자 이렇게 있는데 아주 아이비투자는 고점에서 지금 음봉이 크게 나왔고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4천억. 대성창투는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음봉의 크기가 그렇게 큰 게 없기 때문에 크래프톤 관련으로 봤을 때도 대성창투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켓컬리 관련주는 최근에 좀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많이 적어졌고요. 그리고 종목의 흐름도 그렇게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그렇고 흥국 F&B도 그렇고 ECS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면서 재택근무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움직였던 것 같고요. 마켓컬리는 일단은 좀 제껴두는 게 나을 것 같고 야놀자 관련해서는 여기에 또 아주아이비 투자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를 간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상승 이렇게 파동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면 눌림이 왔을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고점 신호를 찍고서 바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깊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보려고 하고요. 상승 파동 없이 대성창투라던가 이런 우리기술 투자처럼 중간에 이렇게 큰 눌림을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눌림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기에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SBI가 가장 흐름은 좋은데 조금 더 깊은 눌림이 나와야 저는 이 종목을 볼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관련주 중에서는 S24하고 한세S24 이게 한세S24 홀딩스 이 종목이 흐름이 가장 좋았는데 지금 시간외에 많이 밀렸죠. 이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많이 밀린 모습이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지주가 최근에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기관 수급이 좋았고 최근엔 또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이 한국금융지주에서 4.9% 가지고 있고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가 한국투자증권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는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8%만큼 가지고 있어서 손자회사죠. 자회사의 자회사니까 손자회사인데 손자회사와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합하면 33%만큼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거의 비슷하게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한국금융지주도 이 수급이 들어오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봤을 때 이 382와 236 사이에서 반등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에서는
약간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총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주나 급등주처럼 큰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작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눌림이 오면은 이 종목도 한번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다른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고, 카카오만 오늘 거래정지 이후에 거래정지가 이제 재개가 되면서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2조 이상 나왔고요. 지금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정리를 해보면 엔리능률 그리고 덕성 이 종목들이 상승 이후에 하락 추세가 좋거나 또는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좋았던 종목이고요. 여기에 덕성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고 윤석열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 중에서는 한화투자증권 대장주로 보고 있고, 대성창투, 두나무 플러스, 크래프톤,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 종목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이 종목도 눌림이 온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도 한번 상장 이후에 눌림을 줬다가, 그리고 큰 상승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4천억 이상씩 나왔었고요. 조정할 때는 거래대금이 없었고, 지금도 거래대금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 관련주,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죠. 알로이스를 보고 있고요. 알로이스는 여기에서 박스권을 그린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 위치가 좀 높긴 하지만 여기에 지지라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양봉에서 빨간색 거래대금이 많죠. 그리고 음봉에서는 거래대금이 지금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듯이 이 절반 부근을 보고 있고요. 손오공도 같은 관련주로 보고 있고, 이 종목도 여기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두 종목 모두 마찬가지로 이 고점에서는 많이 시간이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좋아서 여기도 굉장히 좋죠. 양봉의 거래대금. 그래서 한번 보고 있고요. 오디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시장의 관심도는 많이 약하죠. 이 종목은 양봉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고요. 하지만 이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 그만큼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오면 그래도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종목도 보고 있고, 아쉬운 점은 테마가 아니라 개별주죠. 그리고 에이텍 TN 이재명 관련주, 대선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에이텍 TN을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날 4월 8일날 꽤 큰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도 보고 이재명 관련주도 하나 보고 있고요. 이 D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의 위치는 썩 좋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제 쌍봉으로 작용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일단 그랩이 스펙 합병을 진행한다는 그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는 또 다른 재료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1차적인 재료 발표로 인해서 기대감이 많이 소멸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랩이 완전히 상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할 때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의 최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깊은 조정이 받은 이후에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에 올려놨고요. 이 동국아르네스 같은 경우에는 미중 분쟁 관련주로, 미중 분쟁은 끝나지 않을 재료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고 연속 음봉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적고요.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하고,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재무가 안 좋은데 이 종목은 그래도 흑자가 나오고 있고, 여기 자본금이 100억, 그리고 자본 총계가 300억 대고요. 부채도 48억으로 적어서 재무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한때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줬던 끼가 좋은 종목이죠. 그런데 바닥권에서 지금 이 진매트릭스가 투자한 백시텍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 지분은 약 5%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어느 정도 쌍바닥 이후에 여기서 돌림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는 이 바닥 따지기를 한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은 조정이 나오면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바이오주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바이오주이면서도 나스닥 상장, 어떻게 보면 IPO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디,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15억밖에 나오지 않고, 고점에서도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나서 차트적인 모습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한데,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여기에서 시세가 한 번 크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충분한 기간 조정 후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이 정도 라인에서는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돌림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플레이디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다들 종목명이 좀 어렵네요. 헷갈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5천억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일본에 공급한다는 그 재료가 있었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이 종목도 차트의 위치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이후에 여기서 매물 소화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었죠. 여기서 삐침이 한번 있었는데, 이 종목도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여기서 더 내려왔을 때에는 여기에 이런 횡보했던 라인들이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종목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배터리를 5천억대만큼 수출을 했다는 게 이 시가총액 500억짜리 회사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보고 있고, 여기 보면 매출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5천억이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 자체도 배터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재료라서 이 종목까지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적자가 났고, 자본금, 자본 총계 봤을 때 그렇게 재무 상태는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뭐 약간은 한 번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외에는 서현이라던가 또는 메타버스 관련주인 한빛소프트,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삼성출판사는 굉장히 흐름이 강한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계속 터지고 있고 쉽게 내려오지 않는데 한번 흐름은 관찰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이 CS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한번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이 관련 테마들이 너무 많이, 어딨죠? 이 대선주나 IPO 관련주들이 상승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좀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컸던 만큼 비중 조절만 잘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면은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내일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